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흔히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며 너를 키웠는데 라고 말하죠. 또는 너는 부모 말씀을 안 듣니? 라며 과거의 희생을 이야기하며 꾸짖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오히려 자녀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현명한 부모님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녀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도 절대 화를 내거나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단 한마디로 자녀의 태도를 바꾸죠. 그 말은 부모의 권위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실제로 이 방식을 적용한 부모님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무시당하던 자녀들에게 존경받게 되고 자녀와의 대화도 훨씬 깊어졌죠. 오늘은 이 특별한 방법을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진심으로 존경받는 부모님이 되세요.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 사랑에 관한 따뜻한 영상들을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67세 김영희 씨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영희 씨는 평생 자녀들만 돌보며 살았습니다. 두 아들,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위해 젊음을 다 바쳤죠.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자녀들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녀가 의지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자녀들 밥을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학비를 벌었죠. 몇 년 동안 같은 옷을 입으면서도 항상 자녀들에게 새 옷을 사줬고 자신은 라면만 먹으며 자녀들 밥에 고기를 챙겼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자 집을 팔아 학비를 냈습니다. 월세 집으로 옮겨서도 늘 자녀들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자녀를 위해 뭐든지 하려는 어머니였습니다. 자녀들이 취직하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큰아들 결혼 때는 빚을 내서 비용을 마련했고 작은아들이 집을 살 땐 저축한 돈을 모두 써서 도왔습니다. 바로 그 김영희 씨,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았던 분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독립하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녀가 전화하면 자녀들은 무심하게 대답하고 대화도 무관심한 듯 했습니다. 영희 씨는 정말 속상하다. 내가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제는 나를 귀찮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평생을 바쳐도 자녀가 부모 말을 하찮게 여기면 얼마나 아플까요? 특히 작은아들에게 서운해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로 얘야, 엄마 약 먹는 걸 깜빡했는데 괜찮을까? 라고 했더니 자녀는 어떻게 대답했는지 맞춰보세요. 엄마가 의사한테 물어봐. 나도 몰라. 그리고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영희 씨는 그 순간 마음이 산산조각 난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진짜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하고 싶었을 뿐인데 자녀가 이렇게 무심히 대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엄마, 병원에 물어봐. 나도 몰라. 말하고는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그때 마음이 갈갈이 찢어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모두를 걱정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단지 아들과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갑게 대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자녀들이 바쁜 건 알지만 그래도 부모 말에 귀 기울여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더욱 외롭고 슬픕니다. 그 후에도 비슷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큰아들에게 무릎 통증이 심한데 어느 병원이 좋은지 물어보니 인터넷 찾아보라는 대답뿐이었고, 좋은 병원 물어보니 그냥 네가 인터넷 검색해라 했습니다. 어릴 적 자주 먹던 김치찌개를 만들어 작은아들에게 언제 올 거냐고 물었더니 요즘 너무 바빠서 언제 올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피할 수 없는 마음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분명 매우 외로웠습니다. 평생 자녀 위해 희생했는데 지금은 혼자 외롭게 살고 있으니까요. 이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김영희 씨는 자녀에게 연락하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폐를 끼치기 싫고 자녀들이 또 차갑게 대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자녀에게 전화 거는 게 이렇게 어려워진 현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나타나 김영희 씨의 인생을 바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분은 같은 동네에 사는 72세 박정자 씨였습니다. 박 씨는 세 자녀를 둔 엄마다. 자녀들에게 깊은 효심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선생님 자녀들은 정말 달라요. 주말마다 번갈아 가며 안부를 묻고, 그리고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도 항상 진지하게 들어줍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엄마 의견이 정말 중요하고 좋아요라고 말하죠. 김영희 선생님은 박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부러움을 느낍니다. 같은 자녀를 키우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하고요. 김영희 선생님이 박 선생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희야, 자녀들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말하는 방식이 맞지 않은 거야. 처음에 김영희 선생님은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뭐가 잘못됐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박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박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희야, 너는 자녀와 대화할 때 항상 자신의 걱정이나 이야기만 해. 혈압 걱정, 무릎 통증, 외로움 등 그런 무거운 이야기만 하니까 자녀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김영희 선생님은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었죠. 돌이켜보니 대화가 항상 선생님 걱정이나 좋지 않은 이야기로 시작됐던 거예요. 그때 박 선생님은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조언이 바로 자녀들의 태도를 바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박 선생님이 김영희 선생님께 준 조언은 아주 단순하지만 충격적이었어요. 영희야, 자녀에게 전화할 때는 네 이야기부터 하지 말고 먼저 자녀 안부를 물어봐. 그리고 이렇게 말해봐. 요즘 엄마가 보기에 네가 좀 힘들어 보여. 괜찮니? 김영희 선생님은 처음에 이 말을 듣고 놀랐죠. 어떻게 자녀 걱정을 안 할 수 있겠어? 항상 자녀 걱정을 하니까 박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박 선생님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영희야, 걱정하는 것과 걱정을 표현하는 것은 달라. 너는 엄마가 이렇게 아프다, 엄마가 이렇게 힘들다고만 말하지, 자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묻지 않아. 그게 문제야. 물어보지 않으니 자녀들은 공유할 기회가 없는 거야. 그 말을 듣고 김영희 선생님은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돌이켜보니 전화할 때 요즘 어떻게 지내? 힘든 건 없어? 라고 묻는 일이 거의 없었어. 아니야. 박정자 선생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도 자라면서 많은 압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직장에서는 피곤하고 집에서는 걱정이 많죠.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부모가 전화해서 자기 걱정만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분명 부담을 느껴요. 이 말을 듣고 김영희 선생님은 자녀와 대화할 때 얼마나 자기 얘기에만 집중했는지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와 대화할 때 보통 걱정이나 근심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요즘 혈압이 높다, 무릎이 아프다, 혼자라서 외롭다, 그런 이야기로 말문을 열진 않나요? 박정자 선생님의 조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영희야, 다음에 자녀에게 전화할 때 이렇게 해봐. 먼저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묻고 자녀의 대답을 끝까지 들어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 엄마가 요즘 좀 힘든데 너는 괜찮아? 이 말이 자녀들의 기분을 완전히 바꿀 거야. 김영희 선생님은 처음에 의심했지만 결국 박정자 선생님의 조언을 따라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막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말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랐어요. 아들아, 요즘 어떻게 지내? 막내 아들도 처음엔 당황했어요. 엄마가 보통 자기 걱정을 먼저 말했기 때문이죠. 네, 저는 괜찮아요. 직장에서는 어려운 일 없고, 근데 저는 괜찮아요. 직장에서는 어려운 일 없고, 근데 요즘 좀 바빠요. 그때 김영희 선생님은 박정자 선생님이 가르쳐준 말을 했어요. 엄마가 요즘 좀 힘든데 너는 괜찮아?
그 순간 막내 아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화 너머로 아들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뜻밖의 대답을 했어요. 엄마, 사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회사 프로젝트가 잘 안 되고 상사가 계속 나를 비판해요. 집에 오면 아이들 때문에 시끄럽고 부부 사이도 자주 다퉈요. 김영희 선생님은 매우 놀랐어요. 평소 아들은 그냥 괜찮다고 바쁘다고만 했는데 이번엔 속마음을 털어놓았거든요. 그때부터 대화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들은 30분 넘게 자신의 걱정을 이야기했고 김영희 선생님은 자신의 걱정은 말하지 않고 오직 경청만 했어요. 통화가 끝날 때 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오랜만에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졌어요.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사람이 없었다며. 엄마, 고마워요. 김영희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는 마지막으로 아이가 고맙다고 말한 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그녀도 첫째 아들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전화를 걸었죠. 아들아, 요즘 어떻게 지내? 엄마가 요즘 좀 힘든 것 같은데 너는 괜찮니?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엄마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걸 느끼고 나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엄마, 사실 요즘 승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친구들이 다 승진하는데 저만 아직 그대로예요. 박정자 씨의 말 덕분에 김영희는 아이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입니다. 엄마가 요즘 힘들어 보여. 너는 괜찮니? 라는 말이 왜 그렇게 강력한 효과가 있는지요? 첫째, 이 말은 부모의 진심 어린 관심을 전달합니다. 둘째, 아이들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한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셋째, 부모가 아이들을 독립된 개체로 존중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반드시 몇 가지 조건을 지켜야 해요. 이 조건들을 모른 채 말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김영희 씨가 요즘 힘든 것 같아. 괜찮니? 라는 말을 사용한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해요. 괜찮니? 라는 말을 한 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지만 그 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첫 번째 조건은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술적 말이 아니라 아이에 대한 진정한 관심에서 비롯되어야 해요. 두 번째 조건은 아이의 대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괜찮니? 라고 물어놓고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면 안 돼요. 아이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들어줘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이 가장 중요해요. 아이가 어려운 이야기를 해도 서둘러 조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부모가 이 점에서 실수합니다. 김영희 씨도 처음에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다고 말했어요. 막내 아들이 회사에서 힘들다고 하자 엄마는 자연스럽게 그럼 이직 생각해봐. 상사가 그렇게 한다면 참지 말고 강해져야 해. 같은 말을 하고 싶었죠. 하지만 박정자 씨가 미리 한마디 했어요. 영희야, 아이가 어려운 이야기를 해도 조언하지 말아야 해. 그냥 들어주기만 해. 그래? 많이 힘들었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해. 이 조언이 정말 중요해요. 아이들은 부모가 해결책을 원하지 않고 공감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김영희 씨가 계속 이 방식을 사용한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아이들이 먼저 엄마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김영희 씨가 전화해야만 대화가 되었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 제일 먼저 엄마에게 말하고 싶었어. 김영희 씨는 그 말을 듣고 감격했어요. 아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엄마를 떠올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승진 발표날 김영희 아들은 가장 먼저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드디어 나도 승진했어. 엄마가 늘 걱정해줘서 힘이 났어. 더욱 놀라운 변화는 아이들이 김영희 씨의 의견을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조언해도 듣지 않는 듯 했지만,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김영희 씨 자신에게 찾아왔어요. 아이들과 관계가 좋아지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됐죠. 이전에는 아이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늘 외롭고 슬펐는데, 이제는 자신이 진정으로 아이들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부모와 소통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성인이 된 아이들도 각자의 걱정과 압박을 안고 있어요. 일에 대한 스트레스, 가족에 대한 책임감, 경제적 부담 등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전화를 걸어 자기 걱정만 이야기하면 아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부담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먼저 아이를 걱정하고 관심을 보이면, 자녀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부담이 아니라 든든한 버팀목으로 느끼게 됩니다. 박정자 할머니께서 김영희 할머니에게 해주신 또 다른 조언이 있습니다. 영희야, 자녀가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해봐.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고 자녀가 괜찮다고 하면 더 이상 캐묻지 마세요. 이 방법이 정말 효과적이에요. 자녀는 부모님이 걱정은 하지만 강요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스스로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도 김영희 할머니의 변화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예전엔 자녀 때문에 불평을 하셨는데 이제는 자주 자녀 자랑을 하시거든요. 어느 날 김영희 할머니가 박정자 할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정자 언니, 정말 고마워요. 이 방법이 없었으면 자녀들과 점점 멀어졌을 거예요. 박정자 할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영희야, 이건 특별한 방법이 아니야. 그냥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일 뿐이야.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지. 그 말은 정말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 사랑을 말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이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관심 없이 자신의 걱정이나 외로움을 해결하려고만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선 자녀가 어떻게 느끼고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야 함.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단 한마디, 요즘 좀 피곤해 보여. 괜찮니? 만으로도 자녀와의 관계가 놀랍게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진심을 담아 물어보고 자녀의 대답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서둘러 조언하지 말고 공감해 주세요.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더 이상 부모를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녀가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도 문제는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소통 방식일 수 있습니다. 요즘 좀 피곤해 보여. 괜찮니? 라는 말은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에 담긴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자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자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서두르지 않고 평가하지 않으며 공감하는 지혜,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진정한 변화를 만듭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방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희생을 이야기하거나 자신의 걱정을 쏟아내거나 조언을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와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우선 자녀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생각해 보세요. 김영희 할머니처럼 새로운 접근 방식을 용기 있게 시도해 보세요.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말고 자녀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하세요. 요즘 어때? 힘든 일 있어?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자녀가 대답할 때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자녀가 괜찮다고 해도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엄마는 네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니? 그 한마디가 자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나눌 때는
서둘러 조언하지 마세요. 그래? 정말 힘들었겠구나 라고 공감해 주세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녀는 해결책이 아니라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이 방법을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부모님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존중과 사랑을 표현할 것입니다. 60대, 70대가 되어도 자녀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접근 방식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랑에서 상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랑으로 전환하세요. 자녀도 분명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먼저 올바른 소통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세요. 오늘 바로 자녀에게 전화해 보세요. 개인적인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보세요. 요즘 엄마가 너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니? 이 간단한 질문이 당신과 자녀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당신도 김영희 씨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찾길 바랍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요. 슬프고 외로운 대신 사랑받고 존중받는 부모가 되는 거죠. 오늘 영상이 당신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준다면 저는 정말 기쁠 거예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매일 따뜻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력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